그날 허리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아팠다. 이상하게도 허리 통증이 그걸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서인호는 낡은 정이난로 앞에 앉아 허리를 움켜쥐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와 방 바닥까지 스며든 듯 서늘했다. 그는 무릎을 굽힌 채로 허리를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려고 몸을 기울였지만 그럴수록 근육이 굳어가는 느낌이 들 뿐이었다. 이놈의 허리, 이러다 정말 크게 다치겠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에서 허공을 맴돌았다.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정인 난로 위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은색 주전자의 뚜껑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인호는 그 소리조차 들은 둥만둔 듯했다. 그의 시선은 방 한 구석에 걸린 오래된 달력으로 향했다. 달력은 지난주 날짜에서 멈춰 있었고 붉은 펜으로 표시된 작은 동그라미가 눈에 들어왔다. 작년 이맘때쯤 허리 통증이 처음 심해졌던 날이었다. 그때도 병원에 가라는 친구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그냥 나아지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몇 주를 버텼고 결국 통증이 사라지긴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허리 통증이 다시 도진 것이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느껴졌다. 작은 한숨이 그의 입술 사이에서 새어나왔다.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이상하게 밥맛이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허리가 아프면 몸이 힘들면 마음도 더 쓸쓸해졌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을 바라봤다. 어제 윤미정이 들고 와서 두고 간 것이었다. 깍두기와 콩자반이 들어있는 반찬통. 그는 젓가락을 들어 한 점 집어 먹으려다 다시 내려놓았다. 입안이 마르고 목이 메는 느낌이 들었다.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인호는 허리를 붙잡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윤미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인호야? 너 허리 괜찮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별일 아니야? 그냥 조금 삐끗했어. 조금 삐끗했다고.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심한 것 같구만. 병원에 좀 가봐. 인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다. 괜찮아. 며칠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미정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너 맨날 그렇게 말하다가 더 크게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이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몸 좀 챙겨. 인호는 대답 대신 작게 웃었다. 알았어. 걱정 마. 곧 나을 거야.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정이난로 앞에 앉았다. 허리를 붙잡은 손끝이 서서히 떨렸다.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다. 이러다 진짜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 아닐까? 방 안은 조용했고 정이난로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방바닥 위에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인호는 한숨 섞인 표정으로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다시 윤미정이었다. 내일 반찬 가져갈게. 굳이 그럴 필요는... 할 얘기가 있어. 그냥 기다려.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인호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시선을 옮겼다. 회색 하늘 아래 낙엽 몇 장이 바람에 휘날려 창틀에 걸려 있었다. 그 낙엽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창문을 닫을까 하다가 그냥 두기로 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며 바닥에 깔린 오래된 카펫을 살짝 흔들었다. 그 공기가 오히려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는 듯했다. 허리는 여전히 묵직하게 아팠지만
그는 그 아픔을 참고 방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방 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정인난로의 불빛만이 작은 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낙엽이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부엌. 서인호는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전기밥솥 앞에 서 있었다. 전기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부엌 공기를 따뜻하게 적셨지만 그 따뜻함이 마음속까지 전해지진 않았다. 식탁에는 빈 의자가 하나 있었다. 늘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없었고 그 빈자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는 듯 먼지가 앉아 있었다. 인호는 밥을 퍼서 그 자리에 습관처럼 놓았다가 이내 다시 젓가락을 옮겨 자기 앞에 둔다. 참, 내가 이걸 왜 여기에 놓았지? 그 스스로도 알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혼 슈 몇 년 동안 그대로 두었던 의자지만 오늘따라 그 빈자리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이제 진짜 나이 먹었나 보다. 그는 혼잣말을 하며 의자를 살짝 옆으로 밀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져 얼굴이 일그러졌다. 찌푸린 얼굴로 밥숟가락을 들었지만 밥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숟가락이 밥그릇을 2번 긁고 멈춰섰다.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인호야, 나야. 윤미정의 활기찬 목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인호는 허리를 세우지 못한 채로 문 쪽을 바라봤다. 아침부터 웬일이야. 미정은 봉지 2개를 들고 들어오며 식탁 위에 반찬을 늘어놓았다. 네가 이런 걸 챙겨 먹을 리 없잖아. 김치도 거의 다 떨어졌을 것 같고 그녀는 인호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너 허리 심각한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매번 그 소리야. 이젠 좀 지겨워. 미정은 허리를 구부린 인호를 한번 훑어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이러다 더 크게 다치면 너 혼자 어쩔 건데. 인호는 고개를 숙였다. 괜찮다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미정이 한 손으로 허리를 짚은 채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너 우리 동네 한은주 씨 알아? 그 사람 손맛이 정말 좋아. 허리 아픈 사람들 다 거기 간다니까. 인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미정의 얼굴을 흘끗 봤다. 마사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난 그런데 처음이야. 어색해. 어색하긴 뭐가 어색해. 그냥 치료받는 거야. 미정은 반찬통 뚜껑을 열어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은주 씨는 하루에 2사람밖에 안 받아. 그러니까 허리 심각한 사람만 간다는 얘기야. 나도 전에 어깨 아플 때 갔었는데 정말 시원했어. 인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래도 모르겠네. 네가 이럴 줄 알았다. 미정은 작은 메모지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번호 적어왔어. 이거 저장해? 인호는 메모지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종이에 적힌 글씨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미정가?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니? 내가 허투루 소개하는 사람으로 보여.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미정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너 혼자 참다간 더 큰일 나. 이제는 누군가 손 좀 빌려야 돼.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단호했다. 인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은 가벼운 한숨과 함께 봉지를 정리하고 일어섰다. 나는 간다. 이거 꼭 전화해. 내일 다시 물어볼 거니까. 현관문이 닫히고 난 후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인호는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메모지에는 한은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지를 손에 쥔 채 저장할까 말까를 고민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좁은 골목길을 달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인호는 여전히 핸드폰을 든 채로 있었다. 손가락 끝이 아주 천천히 저장 버튼으로 내려가려다가 멈췄다. 내가 이걸 정말 해야 하나? 핸드폰 화면에 빛이 꺼지고 방 안은 조용해졌다. 그는 여전히 메모지를 바라보았다. 초인종 앞에서 서성이는 서인호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허리는 여전히 묵직하게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아픈 것보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는 이 순간이 더 불편했다. 작은 메모지가 붙어있는 문 앞. 예약 고객만 방문이라는 단정한 글씨가 유난히 또렷해 보였다. 그는 속으로 미정의 말을 떠올렸다. 너도 이젠 누군가 손 좀 빌려야 돼.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귓가를 울렸다. 인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초인종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마음속에서 빌려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흘러나왔다. 잠깐의 침묵 끝에 그는 결국 초인종을 눌렀다. 짧은 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렸다. 서인호 씨죠? 들어오세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문틈에서 한은주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깔끔한 단발머리와 흰 가운. 그리고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따뜻한 여유가 묻어 있었다. 인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실내에는 은은한 약자의 냄새가 풍겼고 작은 스피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나무로 된 선반 위에는 병과 오일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누렇게 바랜 인체 구조도가 붙어 있었다. 앉으세요. 허리 많이 불편하시죠? 은주가 의자 하나를 가리켰다. 인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작게 대답했다. 네, 이틀 전부터 좀 심해졌어요. 은주는 인호의 걸음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허리 왼쪽이 더 아프시죠? 걷는 모습이 그래요. 인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건 전문가 눈에는 다 보이죠. 은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조용한 방 안에 클래식 음악이 낮게 깔려 있었다. 은주는 작은 가운을 내밀며 말했다. 저쪽 방으로 가서 갈아입으세요. 속옷은 그대로 두시고 이 가운만 입으시면 돼요. 인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허리를 구부린 채 옷을 벗어 가운으로 갈아입으면서도 어색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이대로 아픈 허리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컸다. 준비되셨어요. 네, 인호가 대답하자 은주가 방으로 들어왔다. 작은 방 한가운데 마사지용 침대가 놓여 있었고 주황색 빛의 스탠드가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엎드려 주세요. 먼저 허리 근육부터 볼게요. 인호는 천천히 침대 위에 엎드렸다. 은주는 손에 따뜻한 오일을 묻히더니 그의 허리를 천천히 눌렀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허리에 묵직한 통증 사이로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여기 많이 아프시죠? 네, 거기가 제일 아파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힘을 주며 말을 이었다. 근육이 꽤 많이 굳어 있어요. 일하실 때 허리를 많이 쓰시는 것 같네요. 인테리어 일 하거든요. 바닥재 나르거나 쪼그려 앉는 일이 많아서요. 은주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부드럽게 물었다. 혼자 사시죠? 인호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네, 좀 오래됐어요. 저도 혼자예요. 은주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래서 몸을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아프면 참다가 더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에 인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허리를 풀어주는 그녀의 손길이 조금 더 깊게 들어오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낮은 숨을 내쉬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단순히 통증을 풀어주는 것 이상이었다. 마사지를 자주 받으신 적은 없으시죠? 네,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육이 너무 굳어 있어요. 한 번으로는 완전히 나아지지 않아요. 며칠 더 오셔야 해요. 은주는 다시 천천히 그의 허리를 문질렀다. 음악 소리와 은주의 차분한 호흡, 그리고 손바닥의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인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손길을 맡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문득 마음을 울렸다. 마사지를 마친 후 은주는 수건으로 오일을 닦아주며 말했다. 일어나셔도 됩니다. 많이 시원해지셨을 거예요. 인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허리가 덜 아픈 것보다 마음이 조금 풀린 듯했다. 정말 좀 나아진 것 같네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행이에요. 하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며칠 더 받으셔야 해요. 인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그는 옷을 갈아입고 샵을 나서며 문득 어깨가 조금 덜 무겁다는 것을 느꼈다. 허리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래 붙잡혀 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린 듯했다. 돌아가는 길. 골목길을 걷던 인호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걸음이 조금 덜 무거웠다. 늦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 서인호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빗방울이 낡은 연립주택의 벽면을 타고 흘러내렸고 회색빛이 깔린 골목은 낮보다 더 적막했다. 허리 통증은 많이 나아졌지만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는 지난번 은주의 손길을 떠올렸다. 며칠 더 오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마지막 순간 살짝 망설이던 표정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그녀의 손이 잠깐 멈추었던 순간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인호는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한은주의 번호를 눌렀다. 작은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지 못한 채 잠시 서 있었다. 빗방울이 어깨에 떨어졌지만 그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낮게 내뱉은 목소리가 비 내리는 소리 속으로 흩어졌다. 결국 그는 골목을 돌고 돌아 은주의 샵 앞에 섰다. 샵의 창문은 깜깜했고 작은 메모지에는 물기가 스며들어 글씨가 번져 있었다. 우편함에는 젖은 우편물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바람에 한두 장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초인종을 2번 눌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비에 젖은 전단지만 흔들렸다. 인호는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다. 그는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계단에 앉아 허리를 감싼 채 한숨을 내쉬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지? 그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잠깐 동안 그는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은주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치료받던 그날.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던 따뜻함과 조용히 웃던 얼굴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다. 허리가 아니라 마음이 그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비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다. 젖은 공기가 옷깃으로 스며들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시 샵의 초인종을 눌러볼까 고민했지만 그저 우편함 위에 떨어져 있는 물기, 묻은 전단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인호는 몇 번이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걸음을 멈춘 채 잠깐 서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화면이 꺼지자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방 안 공기는 평소보다 더 축축하게 느껴졌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 주방으로 갔지만 냄비에 물을 붓는 손이 잠시 멈췄다. 문득 젖은 비옷을 벗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괜히 마음이 앞섰던 걸까? 그는 라면이 끓는 동안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꺼내 다시 바라봤다. 한은주의 이름과 번호가 적힌 그 종이는 가장자리부터 살짝 구겨져 있었다. 젖은 우편물처럼 오래 방치된 무언가 같았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라면은 거의 식어 있었다. 인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 앉아 메모지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골목길을 달리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이미 사라졌고 방 안엔 정이난로의 미약한 소리만 맴돌았다. 다시 연락이 올까? 아니면 이게 끝일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다. 밤이 깊어가면서도 그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메모지를 손에 쥔 채 빗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다시 연락이 올까? 아니면 이게 끝일까? 라는 속삭임과 함께 빗소리만 방 안에 울린다. 맑게 개인 오전, 서인호의 핸드폰이 책상 위에서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가 화면에 떴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짧은 침묵 후 쉰 듯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인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동네 끝에 있는 그 다방 아시죠? 거기서 1시간 후에 뵐게요. 통화가 끝나자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은주의 목소리는 전보다 힘이 없었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다방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나무 의자에 기대 앉은 그녀는 작은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갠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얼굴이 전보다 야위어 보였다. 인호가 다가가자 은주가 고개를 들었다. 오셨어요. 네, 괜찮으세요? 그는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주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도 못 드리고. 괜찮아요. 그냥 걱정 많이 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작은 다방에는 클래식 음악이 낮게 깔려 있었고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먼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은주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손목이 너무 아팠어요. 병원에 다녀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 사실은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네. 제가 너무 마음이 갔던 게 혹시 실수일까 봐 도망쳤어요. 인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은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다. 저도 매일 생각했습니다. 인호는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허리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 미안함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이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커피잔에서 김이 천천히 오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 비친 햇빛이 두 사람의 손등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인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은주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잡히는 순간 작은 온기가 스며들었다. 은주는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살짝 손가락을 감싸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커피잔 속 김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다방 안에 음악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둘은 그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한 고요였다. 은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인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감쌌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테이블 위 커피잔에서 김이 천천히 사라지는 모습이 강조되며 둘의 조용한 시선 교환으로 장면이 마무리된다. 늦가을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던 오전, 서인호는 은주의 샵 앞에 서 있었다. 문 앞에는 새로운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하루 한 명만 예약받습니다. 단정한 글씨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그는 메모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 한 명이 자신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같은 자리에 붙어 있던 예약 고객만 방문이라는 메모지가 떠올랐다. 그날은 망설임으로 손끝이 떨렸지만 오늘은 달랐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문 앞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은주가 흰색 가운을 입고 서 있었다. 오늘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번 다방에서 보았던 불안 대신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오셨어요. 서인호 씨, 이제 정말 VIP 고객이세요. 인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허리는 이제 괜찮은데 그래도 오고 싶네요. 은주는 장난스럽게 눈을 가늘게 뜨고 대답했다. 치료는 핑계죠.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실내는 여전히 은은한 약자의 향이 났지만 어쩐지 전보다 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창께는 작은 화분이 햇살을 받고 있었고 나무 선반 위에 놓인 오일 병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잔잔히 울렸다. 인호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방이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쪽으로 안내했다. 오늘은 치료보다는 차를 먼저 드실래요? 두 사람은 마사지용 침대 옆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은주가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다. 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방 안의 공기와 섞이며 부드럽게 퍼졌다. 차를 마시며 은주는 잠시 인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인호는 컵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도요.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은주는 그의 말을 들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인호의 손등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이번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다. 인호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감싸쥐었다.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좋네요. 네, 말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커피잔 속 김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다방 안에 음악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둘은 그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더 말을 하지 않고 한동안 차를 마셨다. 방 안에는 주전자에서 물이 부글거리는 소리와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잔잔히 울렸다. 차를 마시는 동안 은주는 컵받침을 괜히 손끝으로 빙글 돌렸다. 인호는 그 작은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봤다. 잠시 후 은주가 작은 농담을 던졌다. 이제 서인호 씨는 제 유일한 VIP 고객이에요. 평생 예약 가능해요. 인호는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저도 평생 VIP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고 서로에게 가벼운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에는 긴 시간 쌓였던 망설임과 불안이 모두 풀려 있었다. 늦가을 바람이 창밖에서 화분 잎을 살짝 흔들었다.
인호는 은주가 건네준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작은 웃음을 숨기듯 입술을 깨물었다. 조용한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은 매 순간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인호가 처음 허리 통증을 느꼈을 때 그는 그것을 단순한 노화로 생각했습니다. 늘 그래왔듯 곧 괜찮아지겠지라고 자신을 달래며 며칠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몸을 혹사해온 자신의 삶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몸이 아플 때 사람들은 흔히 침묵 속에 스스로를 가두곤 합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건 당연한 것이라고. 괜히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듯이 그 침묵은 때때로 더 큰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몸의 아픔은 결국 마음의 고립으로 이어지고 마음이 지치면 몸은 더 쉽게 병들게 됩니다. 윤미정이 반찬을 들고 찾아와 준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호가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작은 다리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소소한 일상의 온기입니다. 한마디 안부 전화, 김치 한 통을 건네는 손길, 괜찮아? 라고 묻는 짧은 한마디가 때로는 병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한은주의 손길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호가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접촉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허리를 풀어주는 동안 그의 굳어있던 마음도 서서히 풀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육체적인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도 그 과정에서 마음의 치료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은주의 조심스러운 손길과 차분한 대화는 인우에게 다시 한번 함께 살아가는 기분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은 이렇게 작은 순간에 스며듭니다. 몸이 아파야만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다정한 한마디가, 이웃의 조용한 배려가, 그리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사소한 습관이 결국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한은주 또한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통증은 단순한 신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혼자 살아오며 몸과 마음 모두에게 지우고 있던 무게의 증거였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느라 은주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따뜻함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녀가 한동안 인획에서 멀어진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이나 애정이 아니라 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오래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호와 은주가 다시 마주 앉은 다방에서 그들은 솔직해졌습니다. 두려움과 후회를 말로 꺼내놓았고 그것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화려한 고백보다 미안했어요, 혹은 걱정했어요 라는 조용한 말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신호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다시 느껴보세요. 건강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병원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 따뜻한 물 한 잔을 챙겨 마시는 마음, 혼자라도 식탁 위에 반찬을 차려놓는 성실함, 그리고 이웃에게 건네는 짧은 안부가 우리의 삶을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나눠주는 것, 비 오는 날 우산을 건네는 것, 허리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것, 그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크게 변합니다. 인호가 다시 은주의 샵을 찾았을 때 그는 이미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허리 치료가 아니라 은주라는 사람과 나누는 작은 대화와 미소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혹은 나이가 들어서일수록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년 이후에도, 노년에도 사랑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 사랑의 모습이 달라질 뿐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 같은 공간에서 차를 마시는 평온함,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웃는 순간이 사랑이 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주변의 작은 온기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몸을 돌보는 것이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걱정하는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철학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마음과 몸은 결국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기 속에서 자란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몸이 아픈 분이 있다면, 혹은 혼자 사는 이웃이 있다면, 오늘 작은 인사를 전해보세요. 괜찮으세요? 라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세요. 내 몸은 괜찮은가요? 내 마음은 괜찮은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그냥 조용히 미소 지어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나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굳이 긴 글을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 작은 숫자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